1999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전례 없는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개장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당시 코스닥 지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며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벤처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열광시켰죠. 길거리 아주머니부터 대학생까지 모두가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증권사 앞에는 새벽부터 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섰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고. 특히 인터넷과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실적이 없어도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아도 주가는 계속 올랐죠. 투자자들은 미래 가치를 믿으며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그 중심에 세롱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스타 기업이었죠. 세롱기술은 인터넷 관련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상장 직후 주가는 연일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세롱기술 주식을 사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했습니다. 당시 세롱기술의 시가총액은 수천억 원을 넘어서며 급성장했죠.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매출과 이익은 시가총액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 가능성만 보고 계속 매수했죠. 증권방송에서는 매일 세롱기술을 비롯한 벤처주를 추천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 열기에 동참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죠. 1999년 말 코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초부터 상황은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죠. 미국 나스닥의 폭락이 시작되면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롱기술의 주가는 고점 대비 90% 이상 폭락하며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렸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앉으며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던 사람들은 파산 위기에 내몰렸죠. 당시 언론은 연일 코스닥 폭락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세롱기술 사태는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 큰 교훈을 남긴 사건이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투자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실적과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깨달았죠.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와 장기 가치 투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배웠죠. 전문가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1999년 코스닥 광풍은 투자의 본질을 일깨워준 값비싼 수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봄, 대한민국 증권가에 전례 없는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이었죠. 코스닥 지수는 연초 50포인트에서 시작해 불과 몇 개월 만에 2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증권사 앞에는 새벽부터 계좌 개설을 위한 긴 줄이 늘어섰고 모두가 주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당시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세롱기술이었습니다. 인터넷 관련주의 대표주자였죠. 세롱기술의 주가는 하루에 29.9% 상한가를 연속으로 기록하며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주가가 10배 이상 오르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실적이나 기술력보다는 인터넷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폭등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롱기술에 1천만 원을 투자했던 김 씨는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수익을 꿈꾸며 전 재산을 투입했죠. 1999년 3월 세롱기술의 주가는 최고점인 28만 원을 찍으며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실제 매출은 연간 100억 원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시가총액이 매출의 100배가 넘는 상황. 이는 명백한 거품이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 믿었고 조정이 와도 곧 회복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4월 갑자기 세롱기술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 생각했지만 하한가는 연속으로 이어졌고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매도 주문은 쏟아졌지만 매수자는 없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불과 한 달 만에 세롱기술의 주가는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수많은 투자자가 파산했습니다. 김씨 역시 5천만 원이었던 자산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죠. 1999년 말까지 코스닥 지수는 반토막이 났고 2000년에는 더욱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를 코스닥 대학살이라 불렀고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로운 기술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기업의 본질 가치를 무시한 투자는 결국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실제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이 없었고 단지 인터넷 테마주였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산다고 좋은 건 아니죠. 세 번째는 적절한 분산 투자와 손절매의 중요성입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면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의 위험성입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성공한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성공한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했고 적정 가치를 계산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가가 과열되면 과감히 매도했고 폭락장에서는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했고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사태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는 것이지 단순한 가격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면 이후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99년 코스닥 시장은 매일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벤처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 스토리가 있었죠. 하지만 모든 기업이 진짜 실력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한다는 화려한 포장을 하고 있었죠.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미래 가치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상장 직후부터 연일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하지만 이 기적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실제로는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껍데기 회사였죠. 매출은 거의 없었고 직원도 몇 명 되지 않는 유령 기업이었습니다. 그저 인터넷 붐을 타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한가로 올랐던 주식이 이번에는 연일 하한가로 떨어졌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사태는 코스닥 시장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비로소 냉정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포장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첫째, 기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 사업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남들이 열광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단기 수익보다 장기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넷째,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종목에 모든 것을 걸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수 있죠. 다섯째,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워런 버핏이 강조한 이 원칙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새로운 기술 사태 이후 코스닥 시장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반면 허울뿐인 기업들은 하나둘씩 시장에서 사라졌죠. 결국 시장은 진실을 가려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좋은 기업을 찾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기 투기가 아닌 장기 투자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니까요. 새로운 기술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사태 이후 수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훈은 지금부터입니다. 1999년의 광풍은 끝났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당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일부는 진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NC소프트, 한게임, 다음커뮤니케이션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거품이 꺼진 후에도 꾸준히 성장하며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실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있었지만 돈을 버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살아남은 기업들은 명확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는 경영진의 투명성과 주주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경영진은 과장된 홍보로 주가를 부풀렸지만 실속은 없었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은 과대 포장 대신 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이었습니다. 인터넷 버블이 꺼진 후에도 살아남은 기업들은 빠르게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9년 투자자들은 차트와 소문만 보고 투자했습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사업 모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죠. 두 번째 교훈은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한두 종목에 몰빵했다가 파산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포트폴리오의 일부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군중 심리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손절 기준, 목표 수익률, 투자 기간 등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원칙을 어기는 순간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1999년의 코스닥 광풍은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패턴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2차 전지, 인공지능 등 새로운 테마가 등장할 때마다 말이죠.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투표기계처럼 작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입니다. 결국 진짜 가치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고 투자자에게 보상합니다. 1999년의 교훈을 기억하며 현명한 투자자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에 동참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1999년 코스닥 광풍과 새로운 기술 사태를 통해 본 투자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